대법 선거 직후 이재명의 첫 지시는 최상목 탄핵해였다. 최상목 대행 어제 심야에 사퇴를 해버렸죠. 자, 이게 그 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그 파기환송이 나오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초비상이 걸려서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최상목 한밤중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제 전이 됐죠.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그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표결에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표결에 붙이니까 표결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 분명히 뭐 탄핵 수산 통과되겠죠. 결과가 나오면은 최상목 그 전 부총리는 사퇴도 못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니까는. 그러니 표결이 끝나기 전에 사퇴 절차를 밟아서 표결을 중단시켜 버렸죠. 그래서 지금 하룻밤 사이에 우리 경제부총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하고 그 통상 협상을 하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경제부총리를 그냥 사실상 퇴임시켜 버렸죠.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그만뒀으니까는 민주당이 사실상 내쫓은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와 이 중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하는 사람을 내쫓은 겁니다. 분풀이, 핫풀이, 조희대에 대한 분풀이, 핫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 차원보다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해서 이 자기들 그 지지층을 막 들끓게 하고 그리고 이걸 다 끌어모아서 아주 대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지금 대선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대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몰아붙여서 뭐 법안 같은 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무슨 뭐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재판 절차가 멈추는 이 법안도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애는 법안,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들로 막 무더기로 통과를 시킵니다. 자기들의 다수당이니까는. 그게 나중에 가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건 그 이후의 일이고 일단 대선 때 이 크게 판을 막 흔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시 이 대두가 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좀 누르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들을 막 집어넣는 그 차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핫풀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나라 전체를 국익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해버렸으니까 탄핵을 한다고 해서 사퇴를 시켜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자기 사법 위기 다시 대두된 사법 위기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심지어 또 심우정 갑자기 검찰총장 심우정을 탄핵안을 또 어젯밤에 발의를 했죠. 뭐 지금 왜 발의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뭐 잘 모릅니다. 무슨 뭐 내란 혐의에 뭐 내란에 동조를 했다 뭐 이런저런 뭐 사법 그 탄핵 사유를 넣었는데 언제 민주당이 뭐 뚜렷한 사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자기 열성 지지층들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자 이것은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야. 검찰 기소를 잘못해서 이 대법원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검찰의 기소를 빌미로 해서 대법원이 대선판에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원초적인 잘못은 검찰에 있는 거야. 그걸 자기 지지층에게 막 해서 선동을 하기 위한 거죠. 선동을 함과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판을 막 그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슈를 막 집어넣는 그 차원에서 검찰총장까지 지금 이렇게 탄핵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를 좀 마비를 시켜서 거부권 행사를 뭐 봉쇄한다. 뭐 이런 전략도 들어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국무회의 지금 헌법상에는 국무위원이
이 대통령과 총리와 15명 내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회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사퇴를 해버림으로 해서 국무위원이 14명이 됐습니다. 14명이 되면은 이게 그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15명에서 20명이라는 것은 기관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부처가 19개 부처니까는 그 부처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국무위원이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는 그 의결 정족수가 아니고 이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11명인데 11명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최악의 경우에 그냥 계속 이 줄탄핵을 국무위원들을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부권 행사하려면 지금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거부권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또 장관들을 줄탄핵을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정말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치 대권을 잡은 것처럼 어제 그 대법원의 결정이 그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그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의 대권을 잡은 것처럼 기세등등했죠. 뭐 선대위를 띄웠는데 뭐 22명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마치 막 잔치를 하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도 다 구성해놨다는 말도 들리고 그리고 이 우파 진영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면서 그쪽으로 막 전향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지금 집단 멘붕이 돼버렸습니다. 집단 멘붕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집단 흑화됐다. 흑화.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흑화됐다. 과거에 이준석이 한번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악마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나오느냐 하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 걸핏하면 탄핵이죠. 대법관 그러면은 어제 10대 2로 결론이 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이게 거의 뭐 독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단 탄핵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몰아넣음으로 해서 대선판에 이재명의 사법 위기 이것을 다시 좀 눌러서 좀 감추어버리는 덮어버리는 덮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집단 체면에 걸린 듯한 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앞에서 당 전체가 집단 체면에 걸린 듯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기존 재판이 다 멈춰버리는 재판 중지법을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판 중지법.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게 진행되던 재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논란이 붙어 있는데 헌법의 밑 아래 하위 체계인 법률을 바꾸면서 그 헌법 자구를 아예 무력화시켜 버리는 이런 무도한 일도 지금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으로 그래 헌법 84조가 뭐 재판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 논란이 있어 그럼 법 바꾸면 되지 뭐 우리가 법 바꿔서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바꾸던 재판은 멈추는 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다수당이라고 이 완전히 우리나라 법 질서 자체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만 이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위한 법이죠. 이재명을 위한 법을 이것도 만들고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그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체면, 저는 집단 광기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민주당 의원 정진욱이라는 사람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또 이제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느라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사법 쿠데타다. 10명 대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12명 중에서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문재인이 임명한, 그래서 이번에 반대 의견 낸 2명은 놔두고 찬성한, 유죄 취지 파기 한성에 찬성한 10명은 집단으로 탄핵하자. 이게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대법관 10명을 집단 탄핵하자. 뭐 최강욱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저 소개해 드릴 가치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지낸 박진영이라고 있죠. 과거에 이제 그 TV 패널로도 나왔는데, 박진영 씨가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유튜브에 나갔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자, 이재명 법대로 처리했다고, 그 선고를 했다고. 이제 삼권 분립 필요 없어. 입법, 행정, 사법 필요 없어. 사법부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사법부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판사들을 그냥 인기투표해서 뽑나요? 이걸 사법부가 국회가 하듯이 이번 그 이재명 사건을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정파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 임명사법부에서 선출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법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어쨌든 이 대법원 무용론, 상권 분립 무용론, 이것을 펼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이야기죠. 어제 재판이 너무 타격이 컸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좀 궁금한 사람이 있죠. 박지원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지원이 자기가 정확한 정보통에게 들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된다,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틀렸죠. 박지원 의원은 뭐 계속 예언 같은 걸 하는데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렇게 3주 전에 정통한 소식 등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 다 이게 정확한 정보통에 의해서다. 근데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내란 주체 세력의 저항이 하늘을 찌른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죽이겠다고 XX 발광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런 표현. 내란 세력이 X에서 발광을 한다. 본인이 그전에는 마치 무죄로 넣을 걸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니까 거의 극단적인 반응들을 지금 좌파 진영에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 막 그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무슨 지랄 XX를 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진행되던 재판을 다 멈추는 법안을 만든다. 또 무슨 심지어 이재명이 딱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 누군가는 이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자기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이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 법률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사당화된 이 사람들 막 동원을 해서 대법관들 막 위협하고 집단으로 탄핵한다. 10명 집단 탄핵, 대법원장도 탄핵,
이런 집단 관계 같은 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사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직접 지시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정도로 나가면은 이재명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막아야 되죠. 막기는커녕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부추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찰 투표에 대법 선고 직후에 이재명의 첫 지시가 뭐였을까? 최상목 탄핵 지시였다. 탄핵해 지시였다. 이게 자기 살기 위해서죠. 왜?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TV조선에서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최상목 탄핵 사전 동의했다. 그 전에까지는 이재명 후보는 모르는 일이야. 그냥 당 원내 지도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시치미를 댔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동의를 했다. 이거 사실 지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한 거는 뭐 밑에 누가 그 박찬대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하면은 해. 이러면 지시한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참모들이 한 10명 이상이 최상목 하면은 역풍을 맞는다 했는데도 이재명은 그냥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상목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어제 한밤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탄핵소추안 추진을 한 것은 이재명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서 확인됐다 쓰면은 확실한 거죠. 교차치제다 한 거죠. 자, 나오네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원내 지도부가 최상목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이걸 하면은 역풍 맞아요 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박찬대가 했겠죠.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안 돼. 끝났어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다 동의한 거야. 최상목 탄핵은 이재명이 동의한 거야. 이재명이 시킨 거야. 이재명이 시킨데 너희들이 뭐 그것을 반대를 하고 해. 그것을 다 잠재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에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무관한 사안이야. 그건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최상목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이재명 그 대표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그건 뭐 아무도 말도 못 하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심지어 이재명에게 직접 연락해서 최상목 탄핵은 절대 안 돼. 안 됩니다. 역풍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저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USTR 대표하고 이 2+2 회담을 하고 와서 회담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회담이 시작이 돼서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우리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전부 다 큰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가 그래도 이 다른 나라 다 제치고 5나라 딱 찍어가지고 우방국이라고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딱 찍어서 우선 협상하자 해서 이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기본 협상을 마치고 지금 7월 달에 패키지 딜을 하겠다. 그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또는 막 대란 대치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감춰보려고 그걸 탄핵을 하다가 공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역풍이 맞는다고 이재명에게 직접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탄핵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그 사이에 최상목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면서 불투표 성립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재명이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 그 중요한 협상을 하는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협상을 하는 경제부총리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을 더 망치는 길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이재명을 망치는 길이죠. 그렇지 않아도 망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망치는 그 길로 지금 이재명은 가고 있습니다.